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해외 증시 대비해서 선방했고, 당분간 해외 증시 대비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4.5%까지 금리를 올릴 거고, 미국 경기가 좋고 이게 뒷받침된다라는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모릅니다. 이게 3월 금리 인상한 게 9월에 이제 드디어 조금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지난달에 올리고 한 부분들은 내년 3월, 4월에 이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때 미국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 한국은행이 현명하다면 3%에서 중단하고 이제 선제적으로 우리는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공급 문제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물가가 잡히지가 않습니다. 공급이 안 돼서 물가가 오르는데 수요를 줄여가지고, 물론 이제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 시간을 끄는 용도가 아니라 경기를 망가뜨리는 정도로 충격을 준다면 미국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만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의 순채권 규모 거의 이제 외환 보유고랑 합쳐가지고 1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 대비해서 일본 못지않은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구도로 가면 그런 상태에서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펼친다는 게 전혀 이상할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은행에서 미국 대비 그러니까 미국이 4.5%까지 오른다. 그러면 한국은행의 상단은 3%고, 그게 이제 조만간에 0.5% 올리면 3%가 되니까. 반갑습니다. 장종용 아이고. 0.5%를 올리면 그렇고 0.5%가 아니라 0.25%를 올리면 11월 달에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것이고, 어쨌든 그 기간에 이제 바닥이 드러난다. 미국이 나쁘고 금리를 계속 올려가지고 그냥 절단을 낼 것이다. 과연 절단을 내서 경착륙을 시켜가지고, 연착륙이 아니라 경기를 망가뜨려서 다시 회복하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면 꾸준하게 이렇게 연착륙을 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요 인플레이션을 장기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으냐? 당연히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이게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망가뜨린다. 그건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한 언론 플레이지, 실질적으로 그럴 마음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 영화 더록에서 보면, 이제 화학 무기로 위협을 합니다. 그 퇴역한 군인들이 국가의 대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위협을 하고,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미사일을 날리지는 못합니다. 결국은 이게 목적이 그게 아니었으니까. 그런 것처럼 연준이 아무리 강경하게 나오고 나는 니네 뺨 때릴 거고 니네가 뺨을 맞고 쓰러지고 다시 못 일어난다고 해도 어쨌든 뺨을 때릴 거야. 이게 연준의 지금 태도긴 한데, 포지션이긴 한데, 그걸 과연 정말 때려가지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줄 것이냐, 이건 뭐 인간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귀다가 헤어져서 이제 너랑 안 봐라는 것과, 근데 맞아가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는 건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연준의 어떤 정책에서도 적용을 한다라고 본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가 이미 정점은 지나가고 있다. 거기에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이 등장하겠지만 시장에 이미 녹아 있다라고 보면, 지루하더라도 매수를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게 있습니다. 하락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으면 여기 몰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몰빵을 하는 사람이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아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하는 사람들은 몰빵이 아니라 그냥 분할로 사나가는데, 이게 또 반등해버리면 여기서 샀기 때문에 더 사고 더 사고, 이 불타기라고 하는 걸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심리적으로. 근데 지금처럼 이제 옆으로 긴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내려간다고 했을 때 차곡차곡 사고, 내가 상가격보다 떨어지면 더 사고 해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충분한 물량이 생기고, 거기서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응하는 건 더 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사야 된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거품이 꺼지는 종목이 아니라 가치 대비 저렴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카카오 그룹주들 다 내렸고 또 거품 낀 종목들이 정말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 이면에는 그렇습니다. 시장이 좋았습니다. 시장이 좋았는데 이 시장이 좋았을 시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주식이 늘어나지 않았다면, 주식 수가. 그러면 대형주가 오르고 중소형주가 오르고 소형주가 오르고 이렇게 온기가 퍼져가지고 그동안 고생했던 투자자들에게 큰 이익을 안겨줬을 것인데, 그 투자자들의 몫을 누가 가져갔느냐라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져갔고, 카카오가 가져갔고, 그리고 그 외에 상장했던 많은 종목들, 뭐 쏙카부터 해가지고 하이브 등등, 그런 말도 안 되는 거품주들이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얻어야 될 혜택을 싹 도둑질 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하고, 심지어 뭐 욕을 할 정도로, 예, 그렇게 싫어하는 거고, 이제 이 종목들이 망가지면서, 지수에 기여한 것도 없는 종목들이 망가지면서 지수를 끌어내린다. 참. 그러면 얘네들만 내리는 게 아니라 지수가 떨어지니까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돌고 이러다 보면 같이 떨어진다. 그러면 올라갈 때 기여 하나도 안 했다가 내려갈 때 기여하고 먹튀를 해버리고, 그동안 고생했던 투자자들은 먹을 것도 없이 또 얻어맞게 되는. 그러니까 계좌가 멀쩡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투자의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지만, 이런 시장이 엉망이 된 건 개인 투자자들의 잘못이냐? 뭐 물론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근본적으로는 저는 문제 있고, 그게 제도적으로 막지 못했다라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 정부 책임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세금을 뜯어가고, 시장에서 그 주식시장을 기반으로 많은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고, 그렇게 해서 또 산업 전반에 기여하는, 사실 우리 주식시장은 정말 우리 경제에 피를 공급하는 역할인데, 그 피를 공급한다고 피를 빨아먹어서 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단기간에 변하기 힘드니까 알아서 조심해야 되겠다. 뭐 그거 외에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그렇고 미국 대비해서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해외 증시가 내리더라도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선방을 할 것이다라는 걸 깔고 들어가시면 편할 거고, 그리고 거품주들이 죽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은 지수 대비해서 덜 빠질 것이고 더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이제 거듭할수록 더 강해질 겁니다. 주가 흐름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조금 더 개선된 시장 환경을 맞이할 것이고, 그 개선된 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가치 투자 기반으로 하는 분들께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시장이 이렇지만, 하나솔루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아무 이벤트가 없는 상태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뜬금없이 또 어떤 이벤트가 생겨서 여러분들이 보유한 주식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럴 만한 어떤 나쁜 시기가 지나갔고,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기제가 아주 단순합니다. 자, 매도하신 것보다 싸다. 그러면 내가 그때 대응을 안 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사보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200원을 파시고 지금 주가가, 나중에 같이 보겠지만 주가 내려가 있으니까 그때 갖고 계신 것보다 같은 금액이면 숫자가 늘어납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거 자체를 저는 되게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익숙해지면 또 팔고 밑에 들어오면 또 사고, 올라가면 할 수 없는 거고. 유스홀딩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인제약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MM도 보고, 태영건설, 배당주들의 배당 컷. 요거는 뭐 간단하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적. 그러니까 그나마 고배당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은 실적 대비해서 얼마, 주주하는 규모가 얼마다. 보통 한 30%, 많게는 50% 이렇게 정하는데, 주주환원을 이 정도로 한다. 미국 기업들은 얼마나 하냐면 95%를 합니다. 이게 95%를 배당하고 나중에 돈 급하면 또 시장에서 조달하고, 뭐 이런 구조고, 우리는 시장에서 조달 안 하는 대신에, 조달을 덜 하는 대신에 배당을 적게 주는데, 알고 보면 또 조달도 계속해서 작살내고. 결국은 뭐 한국인들이 만드는 지옥과 같은 시장이지 않나. 누굴 탓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연함. 예, 사실 뭐 저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유연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 예전에 시장에 미쳐 있는데 계속 저는 여기에 상식, 뭐 가치 이런 것만 갖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미쳐 있는데 나 혼자 안 미쳤다고 그게 내가 정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이 저렇게 흘러가는데 요거를 깨닫고 예, 발상을 전환할 때까지 한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큰 실패 없이 투자를 해 왔었고 뭐 그렇다고 성과가 되게 큰 건 아니었지만 근데 정말 제대로 깨져 가지고 나란 인간은 사기꾼이라 다름이 없는 존재고 다른 사람들한테 무지막지한 피해를 입혔고 그걸 수습할 수도 없는 예, 무능력자고 이런 걸 이제 깨닫고 내려놓게 된 게 주식 투자하고 나서 16년째. 그러니까 15년, 16년 이 시기에 비록 계좌는 말랐고 상대적으로 이제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고 제 주식은 박살나고 그래서 그리고 저에게 믿음을 주신 분들께 아무런 혜택도 주지 못하고 그냥 나이만 먹어서 뭐 마땅한 직장도 없고 이렇게 이제 정말 나란 인간이 농담이 아니라 예, 저는 그 전까지 여기까지만 해도 농담으로 뭐 동네 백수로 오인받는다 했는데 진짜 동네 백수가 돼 있는 상태. 예, 그걸 한번 겪고 나니까 사람이 좀 생각이란 게 저절로 예, 유연해졌다라기보다는 부러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타고난 게 아니라 저는 누구보다도 좀 유연하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예, 좀 반강제로 유연하게 됐다. 예,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저기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요 종목만 살펴봐도 시간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솔루션. 자, 하나솔루션 주가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오늘. 어제까지 나쁘지 않았고 그랬는데 저는 요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솔루션이 Q세를 인수를 하면서 예, 태양광 쪽에서 그나마 지금 명목을 유지하고 있고 다른 방산업도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지금 중국 업체들이 폴리실리콘 증설을 무려 5배나 합니다. 기존 생산 능력의 5배. 이러면 예를 들어서 OCI 점유율을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OCI 생산 능력이 7에서 8만 톤이고 중국 업체들의 현재 생산 능력이 50만 톤 정도 되니까 요 비율로 하면 저기 한 10, 요거까지 합쳐야 되니까 60분의 8, 한 13% 정도 됩니다. 근데 중국 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생산 능력을 5배 정도 늘린다. 그러면 OCI는 13%의 주요 사업자에서 5분의 1 토막이 나니까 뭐 한 3% 정도로 추락하게 됩니다. 3%의 영세업체가 된다. 이게 이제 중국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휴대폰 점유율이 높다가 중국 현지 업체들한테 밀리면서 예, 형편없는 수준으로 급감을 했고 판매가 점유율이 예, 마찬가지로 현대차도 지금 점유율이 줄어가고 있는데 중국하고 경쟁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점유율을 잃게 되면 이 신냉전으로 가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지 않는 이상은 크게 수혜를 보기 어렵다. 근데 다행히도 이제 그런 구조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솔루션이 미국의 지금 국내 공장이 한 3배 정도 되는 규모의 공장 증설을 단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 명맥은 유지할 건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런 리스크를 감안해서 보면 만약에 공급망이 분리가 안 되면 어떡할 거냐라는 그런 경쟁에서 중국 기업들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감안하고 지금 보면 이제 저평가 상태도 아니고 가치 대비 실적 대비해서 다 높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앞으로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 뭐 이제 기세라는 게 있으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기세도 한풀 꺾이는 모습이니까 저는 파시는 게 좋지 않을까? 수익이시면. 예, 뭐 주제넘게 이제 개입을 하자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냥 근데 제가 당연히 틀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자주 틀리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 저 친구 자주 틀리니까 저거 말 반대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인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그 로또 번호 찍어주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찍는 것마다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쟤네 찍는 거 빼고 하면 확률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한때 그런 취급을 받았으니까
너무 이제 무겁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파루. 네, 1,200원에 정리하시고 800원대. 예, 횡보기미,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이고, 안 팔았다 생각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점이 지금 가까워져 있고, 변동성 범위 바깥에서 겨우 이제 스탑을 한 상태입니다. 멈춘 상태고. 그러면 현재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저점이 그렇게 멀지 않은, 그리고 코로나 때 저점보다도 좀 내려가 있는, 예, 그런 상태인데, 그럼 파루가 이제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보면 지금 당연히 가장 큰 이유가 적자입니다. 적자를 보고 있고 순자산 규모가 쪼그라들어 있으니까 파루가 아무리 뭐 유망한 사업을 한다고 해도 당장 오늘 내일 하는 상태다. 네, 그리고 미국 텍사스에 세계 최대 규모의 양축 추적식 이 발전소를 지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400메가짜리입니다. 네, 400메가짜리 양적 양쪽 하나 이게 입에 올라가지고 400메가짜리 양축, 예, 추적식.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해가 뜨면 이 태양광 패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태양을 추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29% 정도 발전 효율이 더 나오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장만 안 나면 해도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왔다 갔다 하려면 공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패널을 빡빡하게 설치할 수 있는 거를 양쪽 양축 양축 추적식으로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 해야 되니까 설치를 덜 하게 되더라. 29%를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설치를 4분의 1밖에 못 한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닥, 예, 사실 뭐 좋은 어떤 아이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자도 나고 불안하고 이런 요인인데 시가총액 371억이니까 뭐 사실 371억이면 떨어져 봤자 뭐 지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망하지만 않으면. 예, 그래서 안 팔았다 생각하시고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신규로 들어간다 그러면 저는 말리고 싶지만 이 종목에서 어느 정도 익숙하시고 또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건 이 종목을 오래 지켜보니까 이쯤 돼서 사면 한번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서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수홀딩스. 예, 유수홀딩스가 배당 시즌 앞두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가 좋은 거는 당연히 이제 실적이 따라오니까 그런 거고 그 2020년보다 2021년이 이제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실적이. 그렇지만 준수하고 예, 그리고 올해도 예, 반기긴 하지만 순위 기준으로 이미 264억, 예, 작년 절반 이상 넘었으니까 올해 배당 좀 늘겠네 이런 기대가 반영이 되고 요건 이제 연말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주가가 5,000원대를 보다가 지금 보니까 시가 배당률이 좀 줄어든다. 그래서 지금은 배당 목적보다는 이렇게 추세를 타고 가니까 추세 대응을 해야지. 그 추세 대응이란 건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방향이 이렇습니다. 큰 틀에서 방향이. 그럼 주가도 결국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저점도 올라가고 고점도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식의 접근이 가능한 거고 그러면 이 방향에서 변동성 범위 하단을 대충이라 찍어보면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럼 6,300원 정도 오면 매수하시는 걸로. 그러면 이 추세도 따라가면서 배당, 물리면 뭐 배당 받지. 추세 따라 올라가면 시세 차익 가고 이런 접근으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리면서 생각하는 건데 이 주식 투자는 바람기가 있는 분들이 잘 하시지 않을까. 이것도 저것도 되고 예, 양쪽에 발을 얹어가지고 일단 뭐 올라가는 쪽에서 발을 떼는 걸로 예, 그렇게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환인제약. 네, 환인제약이 뭐 적정한 수준의 평가고 제약주가 적정 평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특수성으로 생각해 보면 한 반토막 나 있다. 그래서 가치 대비해서 접근하긴 좋은데 예, 그렇게 이제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입니다. 좀 품절이 되다 보니까. 예, 그러면 이제 정신신경 관련해서 이 환인제약 예,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추가 매수를 하면 싸야 되고 첫 번째. 그리고 평단가를 말씀해 주시면 적어도 평단가에서
마이너스 30 이상이 돼야 이 물타기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 정도로 내렸느냐, 예, 요거를 보는데 평단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정법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추가 매수해도 변동성 범위가 지금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효과는 없을 거다. 에너지 축적하고 방향 정할 때가 오히려 좋은 자리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장기적으로 이 종목이 전망이 있느냐라고 하면 이 정신신경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쭉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얻은 결론이 이게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또 당연히 일반화가 돼 있으니까 틀릴 수도 있고, 그냥 사람이 이제 이 가족을 구성하지 않으면 결국은 정신병이 생기는 게 아닌가. 물론 유전적으로 정신병을 물려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이제 자녀를 갖지 못한 상태로 이제 적정 출산 연령을 넘기게 됐을 때 뭔가 좀 고장이 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남자분들도 여자분들보다는 조금 늦게 나오지만 근데 이게 이제 한 40대 후반에 가족이 없는 경우를 생각하면 이제 이때부터는 호르몬이 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 막 말도 많아지고 고집도 세지고 막 이렇게 변하다 보면 이게 좀 심해지면 정신병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제가 보고 느낀 대로 말씀드렸는데 이게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아이고 그냥 그러려니 들으시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인구 구조가 이렇게 항아리형으로 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 세대의 연령이 올라갈수록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관련된 제품의 매출도 늘어날 거니까 전망 자체는 성장성이 조금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현재 마이너스 30% 정도 손실이시면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낮추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HMM. 예, HMM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실적은 아주 불같이 좋은데 지금 이제 1년치 영업이익도 안 되는 시가총액으로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라고 보면 저는 결국 하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이게 주가가 아무리 올라가도 사람들이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영업이익 1년에 10조 원 나는 회사가 될 건데 그러면 적정 시가총액 100조 아니냐?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익 계속 늘어나가지고 순자산만 한 20조 될 것 같은데 이걸로 배 투자하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예, 그런데 이게 HMM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해운사들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해운사들이 돈을 대부분 잘 벌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이 축소됐다가 지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감당 못하던 부분도 많이 회복했습니다. 이제 지체가 거의 안 됩니다. 예전에 한 47%까지 올라왔는데 적정 시간에 통과되는 그 해운 항만 물량이 요즘은 한 7, 80%까지 올라와서 거의 정상화됐다라고 보고, 그게 정상화가 됐는데 그 가장 큰 게 아무래도 배가 투입이 됐고, 그러면 앞으로 다시 해운사들은 치킨 게임으로 갈 것이다. 조선주들도 수주가 줄어들 것이다. 예, 그러면 뭐 HMM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게 큰 시세가 났고 털어먹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고 수급을 이기는 재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작정하고 팔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뭐 이 회사를 인수한다고 해도 누가 작정하고 때리면 내려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공감대가 작년에 나왔고 올해 하면 최소 2년 정도는 해야 이 매물이 그나마 화석화되고 물 타가지고 매물이 좀 헝클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지금 사실 주가가 내릴 만한 이유가 숫자만 보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숫자 외에 그냥 수급 기세만 놓고 봤을 때는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래서 지금 산다라고 보는 건 가격은 괜찮은데 기세가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하락하는 기세가 죽지 않았으니까 하락이 멈추고 그래도 좀 돌아선다라는 그런 자리가 올 때까지는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비싸게 사는 한이 있더라도. 네. 그리고 그리고 태영건설. 태영건설도 예전에 제가 SBS가 예전에 생겼을 때 태영건설이 그
방송국을 짓는다 해서 수혜를 본다. 이게 아마 IMF 전이었던 것 같은데. 예, 제가 어릴 때 이제 신문 볼 때, 예, 그때 나왔던 얘기 같고, 태양건설의 장기 흐름을 봤을 때, 예, 아이고, 그래도 한번 시세는 좋습니다. 시세는 좋고, 그 시세가 죽어가는데, 이것도 뭐 HMM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번 시세가 났고, 죽었다. 근데 그나마 이제 시세가 나고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거. 예, 이게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적자 전환하고, 2020년에 좋은 실적을 냈다가 2021년에 다시 실적이 줄었다가 올해는 이제 2분기에 적자 나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원재료비의 상승 때문에 나왔던 거고, 지금은 원재료비가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근데 건설 경기가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붙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래도 뭐 상승 시작하는 자리까지 왔으니까 뭐 타이밍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실적이 나쁘기 때문에 배당을 아마 안 하지 않을까. 배당을 안 해줄 거고, 그러면 연말에 배당 관련 프로그램이 들어오더라도 다소 재미없는 흐름이 될 건데,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렸으니까, 그리고 이전에 상승 시작했던 자리니까 바운딩 정도는 기대할 수 있고, 한번 바운딩이 또 나왔으니까 한 번 더를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지만, 그래도 이거의 바운딩으로 보기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단기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배당 목적은 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 주신 종목들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들 중에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실적 규모가 잠정 실적인데, 실적 규모가 이제 단기 실적으로 영업이익이 5,219억. 예, 그 나중에 이제 뜯어봐야 알겠지만, 이게 아마 배터리 화재 관련해서 충당금을 넣었다가 넣지 않았다가 하는 부분, 그리고 충당금 외에, 충당금 말고 이제 환차익, 수출 비중이 크니까 환차익에 대한 또 부분이 있을 거고, 그래서 5천억 이익을 냈는데, 5천억 이익 냈다 해도 1년으로 환산하면 2조고, 그리고 적정 주가가 20조인데 지금 112조,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50만 원 넘어가면 다시 선물 매도를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적이 좋았다라는 걸로 이제 분위기를 잡을 때 역으로 이제 매도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같이 보는 종목 중에서 인터로저가 최근에 조금 회복이 빠릅니다. 저점을 깨고 이제 회복이 빠른다는 건 아무래도 대기 매수세가 많다는 거고, 대기 매수가 많은 종목들은 비교적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또 그 공감대를 일으킬 만한 어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실적이 계속 늘어난다. 실제 이제 코로나 때 150억, 2021년에 282억, 올해는 아마 36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니까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서는 거고, 그럼 주가 오르는 건 뭐 시간 문제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인터로저가 뭐 아마 대응 자체는 개별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이제 변동성 범위에서 찍고 반등했는데, 이 개별적으로 하시는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시장이 나쁠 때 본전 오면 일단 정리해서 현금을 갖고 계신 게 좋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렇게 만든 현금하고 해서 주식을 이제 사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인터로전 하면 그 기회가 왔으니까, 만약에 그때 팔고 안 계신 분들은 잡으시려면 지금 이제 조정마다 잡아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종목들을 살펴봤고, 그 시장 전반에 걸쳐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네이버 같이 이렇게 거품이 낀 종목들이 무너져 가고 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해외 주식 대비해서 우리나라 플랫폼주들이 좀 과하게 주가를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던 쪽에서 터는 과정. 이게 복합적으로 맞물리는데,
카카오뱅크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국투자증권은 여전히 한 7배 정도 수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 누가 팔겠어 하지만 걔네들이 팔기 때문에 주가 계속 빠질 가능성이 높고, 이제는 안 빠지겠지 하고 주식을 사는 순간 걔네들한테 합법적으로 7배 수익을 확정 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뒤에 주가를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게 되니까 더 떨어지고 여러분들 자산, 피 같은 자산이 훼손이 되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떨어졌다 해도 플랫폼 관련주들은 진정이 될 때까지, 진정되더라도 실제 수익을 얻느냐, 이익을 보느냐, 이 부분들을 따져야 될 것이고, 아,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졌을 때는 한 2년 정도, 한 3년 정도는 상장 시장에서 볼 일도 없을 것이고, 상장된 플랫폼주들은 죄다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겁니다. 예,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하나 말씀드리지 않은 게, 이제 국민연금이 피 같은 돈으로 5%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아니 국민연금 정도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할 때 야 니네 주식 5% 내놔, 싸게 내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공모하기 전에 뭐 프리 IPO나 이런 걸로 굳이 장내에서 50만 원대 이렇게 사준다는 게, 지들 돈 아니니까 이렇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5% 취득했고 외국인도 4.42%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주요 주주들 지금 현재 LG화학이 84% 정도 갖고 있고, 81%, 우리 사주가 한 3점 몇 퍼센트에서 둘이 합쳐서 85, 국민연금 5, 외국인 4.42,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한 1에서 2% 갖고 있으면 유통 주식수가 많이 없다.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살 사람도 없다. 그러면 결국은 숫자 싸움인데, 숫자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올라 있으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